안녕하세요. 6월 24일이고요. 금일 멤버십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나스닥 선물이고요. 나스닥 선물 4시간봉. 현재 보시면 밑으로 꼬리 달면서 직전 고점 매물대에서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고요. 이 매물대는 저번 주에 갭 상승으로 출발하기 직전 주에 상단 저항에 맞고 있다가 돌파를 해준 그런 위치이고,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은 밑으로 꼬리 달고 현재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곧바로 큰 상승은 못 나가도 이 위치를 지키는 선에서 박스권 정도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보시면 되겠고, 짧으면 3만포인트까지 박스권으로 보시면 되고요. 조금 더 올라간다면 이 하단 라인 3300포인트 여기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매물대를 좀 쌓는 그러한 장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,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마이크론의 실적이 될 거고요. 현재 증시는 거의 반도체 따라서 전체 증시가 방향성이 움직인다라고 해도 전혀 과한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반도체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증시가 완벽하게 조정이 아닌 하락세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저는 1400이 이 위치가 깨져야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. 현재 고점에서 가장 많은 매물대를 쌓은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당장은 2만구 깨지기 전까지는 조정의 범주로 볼 수가 있고, 반대로 이런 식으로 강하게 이탈한 이후에 다시 한번 리테스트 과정에서 뚫지 못하고 재차 하락한다면 그때는 이제 조정장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쉽게 아직은 조정장까지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, 1400 깨지기 전까지는 상승에 대한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다음 골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골드는 스탑헌팅이 나온 이후에 반등이 나와줬고, 그 반등 간에 약 4천 이 매물대 라인까지 도전을 했지만 결국 뚫지 못하고 다시 한번 재차 하락한 모습이고요. 당장 크게 봤을 때 쌍바닥 형태로도 볼 수가 있겠고, 직전 저점을 다시 한번 깰 때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위치는 다시 한번 단타 자리가 될 수가 있고요. 현재 달러 지수의 영향을 좀 받아서 골드가 가격이 크게 오르지 못하는 모습인데,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는 하락 추세가 맞는 상황이고, 하지만 그 안에서도 단타를 하면서 매매를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점을 한번 이탈할 때 하나의 단타 타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, 그 위로 저항은 현재 4100불 이 라인으로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쉽게 골드는 확인 매매하기 위해서는 현재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4100 1차적으로 지지를 해야 추세 전환에 대한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, 그 전까지는 하방에 대한 압력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확인 매매하시는 분들은 제가 방금 언급드린 대로 4100 기준으로 매매를 하셔도 되고, 또는 직전 저점 스탑 헌팅이 나올 때 매수를 받는 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. 테슬라는 반등이 한번 나왔으나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내려온 모습이고요. 그 과정에서 직전 저점을 살짝 깨주면서 스탑 헌팅 그리고 다이버전스 또한 걸린 상황이고, 매물대적으로 봤을 때는 370불이 강한 매물대 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 라인은 제가 현재 그어놓은 하락 추세의 하단 라인과 겹치기 때문에 테슬라는 370불에서는 저는 매수를 충분히 받아볼 수 있는 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당장은 370불 기준으로 상방을 보시면 되겠고, 위로는 400불이 저항이기 때문에 짧게는 400불에서 익절하는 식으로 단타식으로 매매를 진행하는 게 현재 가장 안전해 보이고요. 최근의 장세는 뭘 오래 끌고 가기보다는 최대한 짧게 단타 느낌으로 매매를 마치는 게 가장 안전해 보이는 장세이기 때문에 테슬라 또한 370짜리 오면 매수를 한번 받아볼 수 있는 자리이고, 단기 최대 목표가는 400불 정도로 보시는 게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. 다음 팔란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팔란티어는 현재 오랫동안 매물대를 쌓아오던 이 하단 라인을 이탈을 해버렸기 때문에 당장은 건드리면 위험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. 물론 현재의 모습이 트랩이 될 수 있고, 그러고 다시 한번 들어올 수는 있지만, 그러면서 채널 안을 복귀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갈 수도 있지만 이대로 쭉 흘러내리는 경우도 배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팔란티어에 대한 접근은 나중에 조금 더 하락하든 아니면 어느 위치에서라도 바닥을 다지거나 그런 반등의 신호가 보일 때 손절 라인까지 잡고 가는 게 더 안전해 보이고요. 또는 이 채널을 다시 한번 복구하는 이 매물대 안으로 다시 한번 들어오고 나서 접근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해 보이고, 현재 접근하기에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어느 위치에서 멈출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바닥을 다지는 지지받는 모습을 보고 매수를 받는 게 가장 안전해 보입니다. 다음 반도체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장중에 반도체 지수는 600불을 한번 찍고 반등이 나온 상황이고요. 당장은 600불이 이탈되지 않고 약간 횡보를 한다면 600에서 602 사이
이 사이에서 박스권으로 좀 움직일 그런 가능성 보시면 되겠고, 당장은 SOXL을 600 기준으로 상방을 보는 게 더 유리한 자리이고요. 하지만 600이 이탈되면 600은 다시 저항으로 바뀌고 이 매물대의 하단은 570불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리스크 관리를 하고 다시 600을 안착하는 걸 보고 재매수를 하던지, 또는 570불에서 다시 매수를 하는 식으로 매매를 진행하는 게 가장 안전해 보입니다. 결국 영상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증시 그리고 반도체 지수는 마이크론 실적에 의해서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. 현재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하게 상승을 이어왔는데, 이 상승이 과연 거품인지 아니면 합당한 주가인지 그 가치 판단이 어느 정도는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면 되겠고, 개인적 의견으로는 이런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조정을 준 게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개미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온 이후에 재차 하락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가장 정석적인 무빙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다음 마소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소는 70을 이탈하는 무빙 그리고 이 채널까지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준 이후에 현재는 375불 근처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, 추세가 상승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380 정도는 뚫고 지지를 해주어야 좀 안전하게 상방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. 현재 대부분의 종목들이 증시도 그렇고 개별주도 중요한 라인 근처에서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위치를 지지받느냐 아니면 저항받고 다시 한번 떨어지느냐, 대부분 이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고, 마소는 그 가격대가 1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일단 분석상으로는 4시간 봉에서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상승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위치가 맞긴 하나, 원웨이장 장세로 이어진다면 이런 분석 같은 건 의미 없이 그대로 밀어버리기 때문에 최근 장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건 맞습니다. 그래서 힘드신 분들 계셔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공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세라고 생각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일단 마소는 추세 전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380불은 안착을 해주는 게 가장 좋다,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다음 AST 스페이스 모바일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지지받을 수 있는 70불 근처에 도착을 한 모습이고, 현재 추세는 하락 추세가 맞고요. 반등이 나오더라도 약 90불까지는 올라가도 다시 한번 재차 하락할 수 있는 이런 흐름으로 지금은 보고 있고요. 그 말이 결국은 90불을 뚫고 안착을 해 주어야 추세가 바뀔 수 있다라는 말이고, 저는 지금 위치에서는 한 번의 반등은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이제 그 반등 과정에서 말 그대로 반등파 나온 이후에 재차 하락하느냐 아니면 저항 라인을 돌파해주고 새로운 상승으로 가느냐, 이 정도의 차이가 될 것으로 보이고, 당장 좀 더 유력한 건 한번 오르더라도 재차 하락하는 게 조금 더 확률이 높은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다음 마이크론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이크론은 실적을 앞두고 현재 하락해 있는 상황이고, 최대 950불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가 있고요. 950은 매물대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라인이고, 950을 깨지 않으면 매크로적인 이슈를 제외하고 차트적으로는 상방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차트로 보시면 되고, 만약 정석적으로 950에서 한번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왔을 때는 약 1050불이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과정에서 1050에서 1100불 이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면 크게 봤을 때 헤드앤숄더 모양으로 하락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. 그 여부는 당연히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,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 방향성이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고, 이 매물대의 하단이 약 880에서 한 불 정도 되는데, 만약에 여기까지 이탈이 되면 그때는 추세가 하락 추세로 변할 수가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 샌디스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샌디스크는 현재 굉장히 중요한 라인에 와 있고요. 전에도 한번 지지받고 다시 신고가로 올린 그런 위치이고, 지금 위치에서 지지받고 올린다면 크게 문제없이 지지받을 구간에서 버티고 올라가는 그런 정석적인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고, 만약에 이 위치가 이탈이 되면 이제 하방으로 1800불까지는 열릴 수가 있습니다. 약 가격적으로 그 정도 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, 지금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전략은 불을 기준으로 당장은 상방을 바라보거나 또는 관망을 하는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라고 보이고요. 물론 지금 위치에서 원웨이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, 개인적으로 숏은 반등이 나오면 반등에서 저항이 나올 만한 구간에서 숏을 치는 게 조금 더 손익비가 잘 나오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. 다음 아이온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온큐는 약 53불에서 현재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. 그리고 위로는 단기적으로 만들어진 이 상단 저항을 현재 뚫지 못하고 막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
추가적으로 상승이 나가기 위해서는 이 상단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해 주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, 가격적으로는 약 62불 정도 보시면 되고요. 당분간 상단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고, 그리고 하방으로도 현재 지켜지고 있는 약 3불이 지켜진다면 당분간은 박스권 장세로, 최근 이어져 온 이 장세로 조금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, 그 말은 이 박스권의 하단 라인이 왔을 때는 매수로 대응을 할 수 있고, 그리고 상단 라인 약 60에서 한 62불 정도 여기 왔을 때는 아래에서 잡은 물량을 익절을 하고, 만약에 돌파를 해주면 지지받는 거 보고 추가 매수를 들어가는 식으로 매매를 진행할 수 있어 보입니다. 그래서 아이온큐는 당장은 박스권 매매식으로 하단 라인 왔을 때 매수를 받고 상단 라인에서 매도하는 식으로 매매를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하지 않나,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 AAOI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박스권에서 살짝 이탈하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. 조금 더 내려가더라도 반등은 나와줄 수 있는데, 그 반등 과정에서 170불이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고점에서 쌓은 이 매물대가 지지받는 게 아닌 아래에서 리테스트하러 가는 이런 모양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불 정도에서는 물량을 줄이는 게 안전해 보이고요. 나중에 뚫으면 재매수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이러한 추가적인 하락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